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예, 이번 주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부분 보고 계실까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 사이 확 달라진 시장 분위기, 이런 가운데서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디까지 빠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먼저 주고 시작하시네요. 저가 방어선 2450,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닥은 660. 이렇게 잡으신 이유, 그리고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지지를 못한다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각각의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뭐 전무후무한 계엄령이 또 발표가 된 게 지금 또 이제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또 야인시대 방송하다가 또 이제 방송 중에 그 소식을 접해가지고 저도 정말 좀 전쟁이 났나 약간 또 이제 상당히 놀랐었는데, 일단은 시장이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어제는 괜찮았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약간 또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저가 방어선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50 구간에서 2400 구간까지 이 구간에서 현재 상당히 이 강력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60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 마감으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좀 지수가 또 다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현재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12월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감도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 비상계엄령 발표 이전에도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12월 달 시장도 쉽지 않겠다라고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저가에 대한 매력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박스권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셔라, 이 부분을 이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지금 비상계엄령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 탄핵 소추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저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지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지금 환경 자체가 환율도 지금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전국 자체가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크게 물량을 좀 빼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그래도 간밤에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막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HBM 관련해서 이제 테크윙,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지수가 우리 체감보다도 더욱더 우리 체감 지수는 훨씬 더 하락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은 이 저가를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현재 우리 시장이 그래도 이 저가를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저가 부분이 너무나도 굉장히 이 매력도가 있는 부분이구나. 지금 이 일본 증시, 그다음에 대만, 중국 증시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최근에 흐름 자체가 괜찮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이 매도권인 것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매력도 자체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 자체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 국면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금 12월 달에 탄핵에 대한 국면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또 트럼프 임기 시작일이 1월 20일에 또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트럼프 임기 시작이 되면서 이제 또 그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시장이 또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찌됐든 큰 불확실성, 우리 시장에서 겪어본 적 없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한 부분까지 일단은 너무나도 큰 불확실성이 있는 이슈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이 지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가를 깨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이 저가까지도 깨버린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놓고 현재 저가를 깰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하고, 만약에 현재 저가를 지켜줄 경우에는 어떻게 또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까? 뭐 그 부분들에 대한 전략은 확실하게 꾸려 나가야 되는 게 12월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지금 현재 저가를 깨지 않으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현재 저가 수준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저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면서 대형주들은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라서 반등폭이 그렇게 세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박스권, 매우 얕은 박스권 내에서 개별주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트레이딩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돌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가상화폐나 뭐 그다음에 뭐 어제 오늘부터 해서 연속적으로 또 이제 뭐 정치 테마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AI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들 지금 활발하게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러한 개별주 측면에서 계속해서 쭉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정을 해야 될 건 두 가지. 이탈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바닥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대한 이제 이 박스권 내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개별주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또 어느 정도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지수가 상승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이 저가 부분을 지켜주는지를 집중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시해 주신 기준 라인과 지금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코스피 2450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한 거고요. 코스닥은 660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아직은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양시장이 한쪽은 지지하고 한쪽은 이탈했을 때 이럴 때는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스피는 아직 이탈을 했다라기보다 2450선부터 2400선까지 그러니까 이 바닥 구간 연속적으로 밑골이 잡아준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이탈을 했다라기보다는 지지라인을 좀 지켜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450선은 이제 그 박스권 상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2400선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 박스권 저점 부분을 지켜주게 되면은 뭐 결론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아마 개별주 종목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딱 그 정도 트레이딩 정도는 아마 12월 달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별주면 어떤 쪽 보세요?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섹터들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 탄핵 소추 진행 국면에 따라서 이제 또 뭐 정치 테마주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지금 뭐 간밤에 미증시에서 상승이 나왔었던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원래 이제 우리가 이 비상계엄령 발표되기 이전에는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이 또 상당히 강세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시장이 이러한 와중에도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지금 뭐 이러한 쪽들 상승 나오잖아요. 뭐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이럭스 같은 뭐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승이 나왔고,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정치 테마나 뭐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또 실적 잘 나온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또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섹터를 한정하기보다는 지금 흐름 자체가 하루하루마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지금 이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지 하고 그 섹터가 다음 날에는 또 아예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정해놓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날 상황에 맞추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는 화장품입니다. 의미는 화장품 성적해 주셨는데요. 12월 첫날에 이 11월 달에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도 주 초반에 같이 좀 나왔는데요. 화장품 과연 이번 연말 소비 시즌 어떤 성적을 거둘까 궁금했는데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즉각적인 반응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접근을 해봐야 될까? 데이터 얼마나 잘 나왔는지 같이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현재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은 관세 회피 업종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트레이딩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령 발표 이전까지는 우리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었잖아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이번에 봐야 될 게 3분기 경제 성장률이에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가 나왔고 수출은 또 추가적으로 0.2%가 하락을 했습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워낙에 큰 폭으로 경제에 작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수출폭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지금 11월 달, 12월 달이 계속해서 안 좋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또 이제 뭐 전무후무한 계엄령 사태까지도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수출 실적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21년에 92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93억 달러가 또 이제 돌파가 된 거죠. 그러면서 화장품이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장을 해 그러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VT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APR 같은 좀 뭐 APR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APR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신제품 출시나 이번에 또 뭐 4분기 실적 추가 성장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로 어느 정도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지금 힘을 못 쓰니까는 주가 자체도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은 뭐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상승 트리거만 나와주면은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지금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만큼의 상승 트리거, 조그만한 상승 트리거가 나와주면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상승 트리거가 지금 나오지 않는 게 결론적으로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화장품 쪽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관심을 좀 더 갖고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러한 힘든 국면 속에서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성적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지켜주는 한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모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충분히 좀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도 어느 정도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화장품 같은 업종들을 또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완전하게 개별 종목 위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길게 끌고 가는 매매가 사실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시장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트레이딩으로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재 시장에서도 먹거리가 뭐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뭐 이 부분은 완전하게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 익숙하신 분들이 한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이제 기간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종목군들이 중요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화장품처럼 어느 정도 성적표를 가져오는 종목군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는 뭐 정치 테마도 그렇고 지금 뭐 가상화폐고 뭐고 트레이딩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 같은 이 섹터를 좀 선별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러한 어려운 국면 속에서도 성적표를 가져오면서 어느 정도 바닥에 있는 종목 지금 화장품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모아갈 수 있는 기대감 또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 어떠한 부분인지 투자인지 트레이딩인지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트레이딩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화장품 같은 지금 현재 성적표를 가져오는 종목군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중장기로 본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화장품 추세를 타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봐주셨는데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2분기에는 화장품이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덜 오른 종목 잡으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자면 오늘도 VT나 뭐 APR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상승부를 켜고 있지만 다른 종목군들은 좀 마이너스권을 보여주거나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위치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덜 오른 종목 잡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르는 종목을 잡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선별은 필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뭐 최근 종목군들도 그렇지만 뭐 어떠한 섹터군이 간다라고 했을 때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대장주 혹은 이승주 정도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봤을 때 VT와 APR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장품 섹터 내에서 약간의 큰형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저가의 수준에 있고 지금 뭐 매물 구간도 조금 있어 보여서 아마 상승을 하는 데에는 차분하게 좀 삼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또 나눠지겠죠. 섹터 내에서 지금 뭐 APR이나 VT처럼 약간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또 중소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각자의 투자 전략에 맞추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든 분위기를 당분간 조만간에 한번 이제 또 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투자 전략에 맞게끔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혹은 성적표를 가져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잘 선별해서 시장의 힘이 워낙 약한 만큼 특히나 선별을 잘 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시장 전체적인 투자 전략에 있어서 팁이 되겠는데요. 1월까지 박스권 개별 종목 장세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12월 초순이니까 2달 내내 지금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개별 종목 장세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에 상승 트리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승 트리거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12월 달은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놔야 됐었던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1월 20일 날에 취임식이면 12월 달 그리고 트럼프 취임하기 이전까지는 뭐 다른 거 이제 다 치워놓고 지금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대폭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수출은 또 마이너스를 찍은 상황에서 관세에 대한 우려감까지 부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또 우리 이 경제 자체가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 구간이라서 12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하지 않고 트럼프에 대한 대응 새롭게 이제 또 트럼프 시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어떻게든 머리 짜내서 만들어 놔야 되는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웬걸 비상계엄이라는 또 전무후무한 사태가 진행이 됐고 지금 탄핵 소추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국민의힘의 당론이 지금 탄핵 반대 쪽으로 이제 또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될 때도 그런 쪽으로 그때 찬성표를 던졌었던 이 의원들이 또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탄핵 절대 안 된다. 지금 이제 또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국민의힘은 완전하게 또 힘을 잃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 버티기 전략으로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탄핵 국면이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소추안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적으로 200명 정도가 다 의원 중에 이제 또 가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 8명 정도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일단은 또 다 같이 의자에서 탄핵 막자. 약간 이러한 분위기잖아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길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뭐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불 돌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을 굳이 쳐다볼까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국면이 해소가 되어야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장 지금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럼 저가매수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지금 탄핵 국면에 그다음에 관세 우려감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도저히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려면 지금 탄핵에 대한 부분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적어도 이 관세가 어느 정도는 또 이 분위기가 좀 지어질 수 있는 1월 트럼프 취임시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그때까지 딱히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큰 상승 트리거가 우리가 지금 기대가 되는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박스권 매매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저가 트레이딩을 강조를 드리는 게 일단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상승이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얕은 박스권 내에서 최근에 시장 흐름과 동일하게 얕은 박스권 내에서 계속 도는 종목들이 순환이 나온다. 개별 종목들이 계속 순환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훈 후보 관련주, 뭐 그다음에 뭐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까지도 막 올라갔고, 뭐 그다음에 뭐 조국 후보 관련주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정치 테마들이 막 날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또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주까지도 약간의 그 점상 가버리는 모습. 그러니까 정치 테마도 막 분위기가 갈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도 선별을 잘 해야 되는 시점인데 어찌됐든 계속해서 순환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러한 와중에 지금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해버리니까 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막 가버린다라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시장이 지수 자체가 지금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유동성이 많이 축소된 만큼 그만큼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빠르게 같은 자리에서 계속 수급이 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당분간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 개별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바닥권에 대한 순환 매매를 준비를 해야 결론적으로는 12월 달에는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섹터를 선별을 해 놓는 그러한 작업이 12월 달에는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그림은 추가적으로 1월까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국면이 안정화만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최근 뭐 증한 펀드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워낙에 상승 트리거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이 안정화가 되면 뭐 증한 펀드 같은 이러한 이슈들이 또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버티기 전략, 많이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버티기 전략으로 일단 12월 1월 달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대한 현금 확보,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발 빠르게 이 트레이드 전략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12월 달, 1월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반기 내내 좀 버텼는데 더 버텨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3포인트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